해외여행 이제 본물 터졌죠? 해외여행의 파트너입니다. 센스톡 통역기인데요. 쌍방향 통역기로 16개국 언어로 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아주 전혀 불편 없고요. 목에 이렇게 거는 건데요. 아주 이쁘고 휴대폰보다 작고 간단합니다. 조작법도 간단하고요.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기업입니다. 집에서는 또 학습기가 된다는데요. 영어, 중어, 일본어는 강의가 됩니다. 84권의 교재가 들어있습니다. 센스톡으로 16개국 통역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이봉규TV 특별 할인 대매출입니다.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기업이에요. 애국기업. 아, 기가 막힙니다. 장만하세요. 네, 고은 시인이 간첩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우석 평론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우석입니다. 아, 네. 아이고, 뭡니까. 고은이 성추행했다는 걸로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간첩 소리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게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은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네. 거물 중에 거물 간첩이라고 봅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통하고 노벨문학상 후보에 몇십 년 동안 오르내렸던 대표적인 시인인데, 그렇죠. 예. 이 사람이 간첩 혐의를 받았다는 건 엄청난 대형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연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걸 가리기 위해서, 고은의 거대한 간첩 행각을 가리기 위해서 성추행만 집중해가지고 들여다보고 끝나는 그런 아하.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아하. 이거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저지른 1급 살인죄를 혐의를 가진 사람을 예. 단순 절도죄로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1, 2년 살거나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차제에 고은의 시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하나 그럼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예. 간첩 혐의가 있는지요? 네. 이 고은과 관련된 거는 혐의가 크게 봐서 3개입니다. 네. 하나는 마침 1월 21일 날 네. 지난 이 설 연휴가 시작되는 그 지난 토요일입니다. 네. 그때 국정원 요원, 전직 국정원 요원 한 분이 이 고은이가 간첩이다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네. 그냥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은 이분이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분하고 통화를 했지만 네. 육사 28기 출신입니다. 네. 예, 그리고 신원이 아주 분명한 분이고 애국적 활동을 많이 하셨고 네. 그다음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남기신 분인데 물론 은퇴하셨죠. 네. 근데 이분이 자신 있게 고은이 간첩 얘기를 네. 터뜨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 핵심은 뭐냐면 네. 미 CIA가 대한민국 국정원이라든가 그 전에 안기부가 고은을 간첩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고 네. 미 CIA가 고은은 간첩이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 그거를 이 전 국정원 요원 이분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뭐 추정컨대 한 몇 년 전에 이분한테 고스란히 제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미 CIA가 이 국정원, 전직 국정원 요원한테 고은은 간첩이다 제보를 해서 그분이 이제 폭로를 이제 최근에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 뭐냐면 네. 2000년대 초반에 네. 미 CIA가 어떤 데입니까? 헛된 얘기를 하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제3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껴들어가는 사례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고은이는 2000년대 초반이고 정확하게 시점은 네. 그때 파키스탄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무시로 출입을 했다. 예. 무시로 출입을 했고 그게 파키스탄 대사관을 예의주시하던 미 CIA의 시선에 포착이 됐다. 네. 그럼 그때 왜 미 CIA가 파키스탄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계속 와치를 했을까? 예.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파키스탄하고 북한은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죠. 네. 특수관계죠. 그 핵물질 생산 이런 네. 설계 도면 관련해서 네. 뭔가 비공식적인 거래가 있는 아주 음험한 국가로 서로 커넥션이 있는 게 두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미 CIA가 파키스탄을 계속 와치를 했던 건데 놀랍게도 거기 드나드는 대표적인 인물이 고은이라는 거를
고성능 줌 카메라로 계속 찍었다는 겁니다. 어이고야. 이거 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서 그러면 미시아의 최종적인 판단이 뭐냐 그 얘기를 전 국정원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한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령을 받고 네. 임무 수행을 했다. 예, 그저 사진들 좀 이렇게 쭉 서치해 주세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계속. 하고 예. 그거를 정기적으로 네. 북한 대사관에 보고를 했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어설프게 뭐 증거 없는데 혐의를 씌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다음에 잠깐만 또 예,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인은 이제 고은이는 북한으로부터 반대급부로 공작금을 받았다. 아하. 그 접선의 장소로 야하. 파키스탄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선택한 거라고 미시아이가 판단한 겁니다. 오, 야, 공작금을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충격적이네. 구체성이 다 담보된 폭로, 거대한 첩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진에 보니까 네. 고은 시인이 DJ가 저 김정일 방문했을 때, 북한 방문했을 때 여기도 같이 갔네요.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대응입니다. 네. 그때가 이제 2000년도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걸 김대중이가 추진하는데 네. 그 전에 김대중하고 고은은 특수관계입니다. 예. 야당 정치인 시절에 70년대, 80년대 주요 대중 연설문을 써줬던 고스라이터가 고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으로 볼 때 김대중도 중요한 걔네들이 볼 때는 뭐 대남 간첩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한 사람이겠고 고은은 정말 드러나지 않는 괜찮은 쓸모가 많은 사람으로 계속 마취를 해왔는데 네. 결정적으로 김대중하고 고은이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다 파악하고 있어서 계속 그러던 차에 2000년도 남북정상을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고은이를 끌고 북한에 갑니다. 예. 그때 같이 간 멤버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고은이의 비중을 알리면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때 당시 한겨레신문 사장 최양래가 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표적인 좌파 지식세계 우두머리인 고려대 교수 강만길이 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따라간 사람이 정치인으로서는 이해찬, 예. 이종석 아시죠? 네네. 이종석. 그다음에 문정인이. 아이고, 예, 예. 임동원이 아, 다 아주 거물급들이네요. 어묵급인데 그 바늘에서 고은이가 갔는데 이 중에서 이 사람들 특별수행원들을 압도하는 역할을 그달 2000년 6월달 남북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헤드 테이블에서 고은이가 했던 역할을 사진이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그 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예, 여기 사진이 김대중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사이에 네. 무슨 보수처럼 아, 고은이가 가운데 떡 있네요. 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처럼 고은이가 가운데 떡 있네요. 잔도 부딪히고 덤배도 하고 예. 노래도 부를 때도 딱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고은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비중이 있다. 음. 단순한 시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예. 놀랍네요. 고은의 그리고 실체. 예. 고은이가 했던 남북관계에서 했던 역할이 뭐였을까? 그리고 기대하고의 그 눈에 안 보이는 커넥션은 뭘까? 이게 다 중요한데 그 네. 전에 고은이가 간첩이라고 보는 결정적인 증거를 세 가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95년도 사건입니다. 네. 그때 남파 간첩 김중식 사건이라는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말씀해 제가 주세요. 나중에 네. 자료를 봤더니 우리 이봉규 박사님이 김중식하고 TV조선에서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대담하는 걸 나중에 유튜브에 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김중식 서울 말씨 잘 구사하고 생긴 거로 봐서는 서울 사람보다 더 부드럽게 잘생겼죠. 네. 그런데 아주 무시무시한 간첩이었더구만요. 무시무시한 간첩입니다. 예, 이 뭐 사람은 살인병기더구만요. 예. 이 살인명이죠. 아주 훈련을 이른바 촉구화라고 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데 예. 이 김중식이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뜨내기 난파 간첩이 아니고 예. 김정일의 특명을 받고 내려온 밀사였습니다. 아,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와 그 북한에서 받은 임무 미션은 10사람의 대한민국의 중요 임무를 포섭하라는 게 하나였는데 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고은이었습니다. 아이고, 야하.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장난이 95년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때
그때 포섭 대상인 10명, 예. 10명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제가 꼽아볼까요? 누굽니까? 31살이었던 이인영이. 이인영, 야, 전대협 일기 의장. 31살이었던 우상호. 우상호, 아이고. 같은 나이였던 허인회. 허인회, 야. 그러니까 나중에 장차관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고 주요한 인물이 됐던 사람들을 이미 95년도에 북한 애들이 찍는 겁니다. 예.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그래. 얘네들을 막연하게 가서 뭐 포섭하라 이게 아닙니다. 네. 그때 공작금도 굉장히 많이 줬지만 북한 애들이 내린 명령은 뭐냐면 허인회, 이인영, 우상호 등 386 운동권을 집중적으로 만나서 지하당을 구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야. 68년도에 통역당 간첩 딱건 이런 거보다 통역당도 지하당 아닙니까? 예, 그렇죠. 쟤네들 북한 애들의 꿈은 386 애들이 쟤네 입장에서 쓸만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민주당 같은 건 그때는 크게 지금처럼 조선노동당의 형제당으로 변질되기 이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하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먹자. 대한민국 대남 정책의 지렛대로 삼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인영 우상호 등을 만나는데 이 친구들이 김중식이가 이게 진짜 보안사나 이런 데서 자기들 역공작으로 걸려고 했던 프락치라고 오인도 하면서도 긴가민가합니다. 예.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는 친구가 절반쯤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의 포인트는 고은희를 만났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그때 고은희가 어디서 살았냐? 서울에서 안 살았습니다. 안성에서 살았습니다. 경기도. 예. 김중식이 안성까지 내려가서 고은을 만납니다. 예. 그 얘기를 김중식이가 뭐 지나가는 소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나중에 나온 책에다 그 얘기를 다 썼습니다. 책에다가. 물론 김중식은 바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향하기 전에 간첩으로서 임무를 하기 위해서 고은희를 만났다 이런 얘기네요. 당연하죠. 간첩을 전향한 다음에 만난 게 아니라 전향하기 전에 간첩일 때. 그렇죠. 그러면 아유, 이제 포섭 대상으로. 예. 예. 왜 또 고은희가 중요하냐면 네. 당시 이인영, 우상호가 나이가 갓 31살 비린내나는 친구들이었는데 예. 고은희는 나이가 정확하게 따블이었어요. 6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영향력 있는 저 문학의 거물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무엇보다 김대중이하고 핫라인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고스트라이터였다는 게 쟤네들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물론 고은희는 95년도에 김중식이를 만나서 그 다음날 신고를 합니다. 예.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예. 그리고 포섭되는 걸 거부했다라고 기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네. 왜 고은희를 오랜 관찰한 결과 네. 북한 사람보다 더 북한 사람 같다, 쓸모 있다고 판단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고은은 이미 쟤네들이 볼 땐 간첩보다 더 간첩 같은 사람으로 이미 쟤네들이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막연한 추정이냐? 노,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명예, 한 사람의 삶과 관련돼 있고 문학적 성과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증거는 뭐 있냐면 그거보다 95년도 김중식 난파간첩 사기 나오게 딱 15년 전에 네. 1980년도에 네. 1980년대 봉화 1호라고 하는 간첩이 또 내려옵니다. 네. 봉화 1호 이건 사람 이름으로 닉네임으로 만든 거죠. 그렇겠죠. 1980년 봄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때가 언제입니까? 81년의 봄 그때입니까? 80년 봄. 봄. 예. 바로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정확하게 그때. 내려보냅니다. 아. 근데 봉화 1호가 해서 몇 개월 만에 그해 가을인가 바로 또 우리 검정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예. 근데 이 봉화 1호한테 주어졌던 가장 큰 임무가 하나가 그때 고봉산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통하는 고은희를 포섭하는 거였습니다. 예. 이미 고은은 80년도부터 북한 애들이 볼 땐 포섭 대상 2로 아주 쓸만한 사람으로 쟤네들한테는 비춰졌고 예. 그때 이 얘기는 좀 복잡합니다. 나중에 이 스토리가 많아요. 예. 그거 나중에 봉화 1호가 검거가 되면서 그 무전기를 우리 이 추사 요원들이 가로챕니다. 예. 근데요. 그래가지고 이걸 역공작에 써먹습니다. 이게 복잡한 얘기 예. 지나가고 예.
중요한 거는 그렇게 포섭했다고 자신한 고은희를 15년 뒤에 김중식을 내려보내서 또 한 번 포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은은 이런 혐의로부터 결코 간첩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은희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붉은 사람들에서 그 동백꽃들, 그들은 한국 사회주의 혁명 동지이고 혁명 부부였다. 만인보 18권 주세 쪽에 나오는 게 여기 있는데 이게 그 고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관련이냐면 아까 고은이랑 관련된 고은이를 간첩이라고 하는 증거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요. 네. 아까 국정원 직원의 폭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80년 봉화 1호가 포섭하려고 하는 대상이 고봉산 이름으로 불렸던 고은이가 있었고 네. 95년도에 다시 난파간첩 김중식이 내려와서 김중식하고 고은이하고 뭔가 컴컴한 얘기 이렇게 나눴고 이랬다는 게 또 하나 있고 결정적인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게 고은이가 1986년에서 2010년까지 24년 동안 썼다는 연작 시집 만인보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네, 만인보. 예. 이 시집으로 따지면 보통 시집 분량이 한 30개입니다. 네. 그 만인보가 저는 고은이를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 안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시가 있고 네. 명백히 사실입니다. 예. 그다음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나오면 거품을 물고 물어뜯습니다. 제가 시에다 인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없는 얘기 지어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승만에 대해서는 만인보 18권에 네. 만인보 18권에 그놈의 영감 땡감 이렇게 이건 저주도 아니고 유치한 욕설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승만 얼굴에 똥칠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김일성에 대해서는 한별동지라고 1930년대 그 애송이 근거도 없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한별동지라는 굉장한 이름으로 불렸던 민족의 영웅이라는 식으로 뻥튀기를 합니다. 예. 이게 정상적인 고은이가 정상적인 시인이면 이런 걸 멋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 대표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혁명 동지라고 한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진짜 예를 들어서 박헌영의 애인이 주세죽이라고 하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네. 박헌영하고 주세죽은 막 말도 아니게 빨아댑니다. 네. 그다음에 최창익이라고 남도당의 대표적인 거물 있습니까? 네. 그 최창익의 애인이 허정숙이었습니다. 네. 이 둘에 대해서는 뭐 말도 못하게 찬양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삼룡이 아니십니까? 네. 김삼룡의 여자가 이순금입니다. 네. 이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찬양하고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주세죽이라고 하는 만인보 18권에 나와 있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은 붉은 사람들이었다. 붉은 사람들. 예. 동백꽃들은 아름다웠다. 예. 그들은 한국 사회주의의 혁명 동지이고 혁명 부부였다. 아니 제가 일간지 문화부 기자 출신인데 그렇지. 예. 고은이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이거는 시가 우선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시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고, 네. 고은이 간첩 혐의가 있는 고은이가 볼 때는 무조건 좌익은 찬양의 대상이야. 예. 그리고 우리 편 사람. 우파는 우파는 인간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예. 아니 전체가 이래요. 4001편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궁금증을 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문학평론가들은 뭐 했니? 왜 고은이를 아직까지 간첩이라고 의심을 안 했냐? 얘기를 안 했냐? 얘기를 안 했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병익 씨라고 있습니다. 네. 문학평론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 만인보를 가지고 시로 쓴 민족사의 벽화다 뭐 이런 식으로 거품을 묻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전문 용어로 쓸까요? 예.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개소리. 예. 거꾸로입니다. 이건 시가 아닙니다. 읽으면 구역질이 납니다. 정치적으로도 간첩이 아니면 쓸 수 없고 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형편없는 작품입니다. 이거를 노벨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라고 지난 20년 동안 국민을 속여왔어요. DJ 때부터 이제 많이 고운 띄우기, 노벨상 띄우기로 몰아왔잖아요. DJ 때부터. 그런 겁니다. 아.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은의 실체는 이번에 전 국정원 요원하고 제가 합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네. 아직도 본 일이 없지만 그분하고 합작을 해서 고은이 간첩 얘기가 좀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은이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기가 정말 조국을 배신한 국가를 대한민국을 배신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이가 90이면 책임 있는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문학활동이니까 창작의 자유를 허용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은 죄 다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처단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진솔하게 얘기하든지 네. 얘기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야, 한별동지라는 게 많이 나오네요. 한별이라고 하는 게 그거 이제 김일성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30대 시절 아오라는데 그 자체가 뻥입니다. 그 사람이 호가 한별로 통했다는데 여보세요. 말도 안 해서 이게 뻥이라니까요. 네. 우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게요. 얘기인데 고은이가 그걸 몰랐겠어요? 아주 만인보 16권에는 김일성이라는 시도 있나요? 아 그럼요. 야, 이거 아주 대놓고 김일성을 찬양하네요. 대놓고 김일성을 찬양한 겁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명백한 간첩 행위를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눈뜬 채 코를 베었다. 그걸 굉장한 시인이 민족사에 남는 시인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야, 참. 그다음에 예. 저는 이 문학판에서 이번 기회에 고은과 관련된 깨끗한 손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문학판은 고은이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른바 대한민국 문학판은 잘못돼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민족문학하고 민중문학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고은이가 이 87년도에 좌파문학의 본산인 민족문학 작가회의를 사실상 고은이가 주도해서 만듭니다. 예. 지금도 그게 작가회의라는 이름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문학판에서 우리는 고은을 이렇게 본다. 저 사람하고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고 성명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문학 얘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 고은이는 간첩 혐의를 밝혀야죠, 이제. 민예총. 네. 민예총을 만드는 대표적인 창설한 주인공입니다. 예. 따라서 대한민국 문학의 전체가 고은이라고 하는 똥물에 뒤집어 씌우기 전에 예. 고은은 우리랑 관련이 없다. 저 사람은 지탄받아야 되고 간첩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식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이건 큰일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국정원이 고은이 간첩 문제를 정식으로 수사를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이고, 제가 묻히고 넘어갈 뻔했네요. 이거 성추행만으로 그냥. 했는데 네. 이해해 주시고 네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서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왜 저 하나뿐이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저도 지금 저 목소리를 같이 냈잖아요. 아유,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조우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네. 이야, 엄청난 게 나왔네요. 아니, 그전부터 이제 이상하다는 거는 이제 뭐 알았었죠. 이제 뭐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주 극좌파다. 뭐 사회주의를 찬양한다. 요 정도까지는 알았는데, 야, 이 간첩들하고 접선을 하고 이런 게 CIA를 통해서 나오고 실제로 간첩 접선한 게 그 간첩이 전향한 사람이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이야. 그러니까 그의 시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시가 그렇게 많이 나왔었군요. 아이고, 끔찍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국정원이 문재인 시절의 국정원, DJ 시절의 국정원이 아니거든요. 그때 다 작사를 내놓은 국정원 다시 지금 정상화 시키느라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지금 정상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국정원장은 바뀌었는데요. 밑에 그냥 아주 점조직처럼 심어놓은 그 좌파들이 국정원에 아직 있고 아주 우국 충정 우파들은 다 쫓아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상화 과정에서 고은이라는 거물급 간첩 혐의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고은도 조우석 평론가 말 맞다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주사파에 경도돼서 내가 이게 헛지랄을 했다. 간첩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 부끄럽다든지 아니면 진짜 간첩이었다든지 이제는 뭐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이제 전향을 하시는 게 그 사실을 국민들한테 밝히는 게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정원이라든가 방첩 수사 당국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그 어떤 의혹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 의혹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